어떤 분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어요. 어, 이제 이 수학 감각이라는 책을 너무 이제 재밌어 하고 잘 풀고, 근데 이제 부작용은 예전에 있던 문제집들로 이제 돌아가기 싫다. 이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또 걱정되는 게, 수학 감각 같은 걸로 기본을 탄탄히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심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심화 문제. 초등 교과 과정에 좀 국한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때 심화 문제를 푸느냐 안 푸느냐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어,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해야죠. 고등학교 때. 저의 이제 경험을 좀 들려드리면, 저 초등학교 때 공부를 별로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한 중간쯤 했던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한 7, 80점 정도 맞았던 것 같고, 근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는 웬만하면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심화 문제를 잘 풀었느냐 하면 틀렸죠. 그러니까 중간 점수 정도 갔던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어, 예전 이제 대성 모의고사, 뭐 중앙 A 플러스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100점 만점에 한 50점 받았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 그래서 문제는 딱 부딪혔을 때 심화 문제나 응용 문제는 잘 풀지를 못했던 거죠. 거의 틀렸던 건데 해답을 보면은 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 스스로 그 문제를 해석하지 못했던 거죠. 풀어내지를 전혀 못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심했었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 올라가서 열심히 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동안에도 계속 저희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내신에 상관하지 않고 어, 저희 공부를 했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가니까 수학이 굉장히 재밌어지고 문제들이 그냥 훤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했던 것들은 기본 개념에 대한 탄탄한 이해였어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었거든요. 그랬더니 심화 문제들이 눈에 싹싹 보이는 거예요. 문제 유형들이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던 거죠. 그래서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수학은 뭐 전교 1등, 또 학력고사에서도 수학은 만점을 받았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초등학교 때 심화 문제 틀려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꼬아낸 문제 이런 것들 틀려도 괜찮아요. 대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은 배경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이해예요. 개념에 대한 이해.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 심화 문제를 못 푸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 주신 분은 기본 개념이 있다고 했을 때 심화 문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거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괜한 우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괜한 우려. 대부분은 기본이 안 돼 있어가지고 심화 문제를 못 푸는 거니까. 그래서 설혹 그런 문제가 있다. 쳐봅시다. 근데 심화 문제를 못 푸는 아이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뭐냐면 이해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문제에 대한 이해력이. 그거는 사실 초등교과에서는 그걸 수학으로 풀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그거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수학으로 풀면 풀수록 그 이해력이 높아지느냐 하면 이제 점점 미궁으로 가는 거예요. 미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아이를 보세요. 아이를 보면 아이한테는 전인적이지 않습니까? 총체적이고. 그래서 그런 이해력을 떻게 보면 문자로 된 문자에 대한 이해일 수도 있고 문장에 대한 이해일 수도 있어요. 그 속에 감춰진 어떤 함축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건데 이거는 수학으로 꼭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모국어로 된 우리말로 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수학책도 좋은 거 많습니다. 교양서처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철학, 사상, 역사, 웬만 문학 이런 것들을 많이 읽으면 이해력이 높아져요. 실제로 제가 이제 저희 조카애가 수학을 굉장히 못해가지고 4학년 때인지 5학년 때인지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수학을 봐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기본 개념이 없었는데 왜 없나 이렇게 봤더니 어, 초등학교 2학년 때 했어야 될 구구단을 완벽하게 못 외웠어요. 그러니까 구구단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몇 년을 흘러간 거죠. 그랬더니 완전 이제 모래성에 탑승한 것 같은 거죠. 꼭 기초가 완전 부실한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4, 5학년 됐을 때
2, 3, 4학년 또는 5학년까지 3년 또는 4년의 그 과정, 수학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얼마 동안 공부해야 그거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금방입니다, 금방. 그게 3년, 4년 걸리는 게 아니고 금방 하루 만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만큼 다른 분야에서 이해력이 높아졌어요. 어휘력도 좋아지고 배경 지식도 갖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연령에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밑에를 보면 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너무 그렇게 지금 연령에 맞는 교과서의 교과 과정에 철저하게 따라가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등 교과는 여유가 좀 있거든요. 모든 걸 만점 받고 점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정말로 기본 지식, 어휘력, 배경 지식, 이해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세요. 그거는 꼭 수학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결여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등에서는 엄마들이 너무 많이 개입을 해요. 실제로 가장 안 좋은 교육은 시험 전날 엄마가 앉아가지고 시험 공부 시켜주는 거예요. 점수를 올리려고. 그런 거는 하지 마셔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아이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시험 성적에 굉장히 목숨을 거는 분이잖아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실수? 용납 되겠어요? 어저께 엄마하고 같이 했는데 틀렸어요.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는 수학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하는 힘을 자꾸 앗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죠. 그런 걸 하면서 심화 문제를 막 풀어줘요. 시험 전날. 그러면서 그러면 심화 문제를 더 잘 풀 것이다. 이런 생각, 그런 착각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아이의 공부를 봐주고 싶으면 심화 문제를 봐주는 게 아니고요. 심화 문제 이런 것들은 아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전날 봐주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기초 개념을 탄탄히 하는데 부모님이 도와줄 수는 있어요. 네, 도와줄 수는 있죠. 그럼 심화 문제는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본 토대, 기본 개념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주면 돼요. 그걸 꼭 100점 맞지 않아도 학교 성적이 한 80점? 아주 좋은 거예요. 7, 80점 돼도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건 따라가는 거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능력을 이제 생각하는 힘, 능력, 스스로 하는 힘을 빼앗지 마시고 조금 더 올라가면 아이들이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느냐면 시청을 해요. 네. 그냥 TV 보듯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아요. 그리고 학원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돌아다니고 또 동영상 강의를 보고 학교 수업을 듣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문제를 풀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에 계속 학원을 전전하면서 시청하는 방식, TV 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 시청할 때는 선생님이 설명하고 누군가 설명해 줄 때는 이해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자기 스스로 안 해봤으니 시험 문제 딱 보고 문제 풀려고 하면 됩니까 그게? 안 되죠. 눈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 안 되죠. 손으로, 머리로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학원에 안 가는 애들이 없습니다. 지금 고학년만 되면 중학생만 되면 과연 지금 아이들이 지금 배우는 그 공부가 그럴 정도의 수준이냐? 물론 교과 과정을 잘못 설계해가지고 중학교만 봐도 아이 스스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성적을 생각하면은 학원을 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학원도 괜찮습니다. 좋은 학원 가면. 어떤 학원이 좋냐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학원이 좋은 거예요. 너 스스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자꾸 생각하게 해주는. 근데 점수에 혈안이 돼가지고 점수를 올려주는 학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왜? 그래야 이제 학원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문제 푸는 요령을 엄청 잘 가르쳐줘요. 이 문제는 A타입의 유형이고 이거는 이 공식을 적용해서 풀면 깔끔하게 해결돼.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생각하는 힘이 또 떨어져요. 그럼 자꾸 학원에 의지하게 되고 응용 문제는 더 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 교과에서는 심화 문제 같은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런 거 조금 틀려도 괜찮고 그리고 그걸 다 수학의 문제로 오로지 수학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힘도 길러주고 이해력도 높여주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는 전인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서 그런 것들을 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교과, 중등도 마찬가지고 고등도 마찬가지인데 기본 개념을 충실하고 튼튼하게 하면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 심화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이 잘 되어 있는데 심화 문제 못 푼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걱정이죠, 걱정. 100점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그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밀하게 정말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이라는 거죠. 생각하는 힘과 또 이해력, 어휘력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건데 그런 것들은 어른들이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데 심한 문제를 같이 풀어주는 게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하면 스스로 한단 말이죠, 아이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수학은 이런 교과 과정에 있는 심한 문제를 풀고 기본 개념을 어떻게 익히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현실의 문제는 또 현실의 문제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초등 교과 과정에서는 점수에 연연하지 마라. 시험 전날 시험 공부 같이 해준다거나 심한 문제를 같이 풀어준다거나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아이가 책을 좀 많이 읽게 그럼으로써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해주시고 심한 문제는 스스로 생각해서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정도로 하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